오늘은 은행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금 떨어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다시 지금 들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주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는 계속해서 배당을 수취할 거고 앞으로 자사주 소각도 꾸준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반도체 주식 그리고 2차전지 산업 이런 쪽으로 갑자기 좋아진다라 그런다면 우리나라 한정된 재원으로 뭐 그런 쪽 지금 뭐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 보험 말고 반도체 2차전지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어서 그때는 뭐 주가가 좀 당분간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꾸준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참고로 은행, 증권, 보험 계속해서 배당을 많이 주고 우리나라에서 뭐 자사주 소각을 요만큼 많이 하는 기업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관련돼서 진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은행 주식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뭐 글로벌 은행들이랑도 한번 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도 한번 비교를 했었죠. JP모건이랑도 비교를 했었었는데 JP모건이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은행들이 굉장히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은행을 투자할 때 가장 좀 리스크가 뭐였냐면 정부 규제였었습니다. 어떤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뭐 배당을 많이 주지 마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전자본을 많이 확보해라, CET1 비율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비율을 뭐 규제를 맞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CET1 비율을 최소한 10%, 11% 요 정도를 맞춰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2013년도 그때부터 바젤3 협약이, 그러니까 바젤 협약이 나오고 은행들은 이 CET1 비율이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함부로 배당도 막 늘리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때까지는 배당을 많이 늘리지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는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까지 안전자본을 충분히 많이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2010년도 전까지 M&A도 충분히 많이 했거든요. 비은행 회사들 뭐 은행이랑 증권,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고 뭐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 보험 이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도 돈을 잘 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안정된 자본을 통해서 배당을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규제단에서도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인 KB금융을 보시면 최근에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 매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은행 산업인 코덱스 은행 ETF를 보시더라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거의 한 19.19%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금 이렇게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은행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인 은행이랑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헬스케어,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비교해보면 은행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전체 D램이랑 낸드, 컨벤셔널 반도체 얘네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전체 은행 산업이 훨씬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2차전지는 당연히 가장 안 좋았죠,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자동차도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 자동차 산업은 4.78% 밖에 못 올랐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3.26% 밖에 못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은행이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게 5월 7일에 있었던 기사인데 당근은 없고 자율만 있는 정부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죠. 그래서 뭐 실질적인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그냥 기업단에서 자율적으로 너희들 뭐 앞으로 배당도 많이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라 이런 뭐 말만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근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랑 배당세 감면에 대한 혜택이 나온다, 시장을 다독인 금융위,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때까지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시 현행 원천세율보다 높은 20에서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들어가서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부터는 분리과세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분리과세로 들어간다라 그런다면 충분히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계획이고 이거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에서는 요거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리스크는 있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을 하고 이런 거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굉장히 닫힌 시장이거든요. 뭐 최근에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을 풀어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배당 성향도 늘리고 있고 연말 배당에서 최근에는 분기 배당으로 늘리고 있고 이때까지는 배당을 얼마 받는지 모르고 투자했다라 그런다면 이제는 배당을 얼마 받는지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뭐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센티멘탈적으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은행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을 하기 전부터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이후로 2013년도부터 해서 국제바젤협약기구 그쪽에서 바젤에 대한 그러니까 국제은행에서 이 정도의 안전자본은 충분히 확보해라 라는 비율을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은행들이 충분한 안전자본을 확보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좀 안전자본을 충분히 확보해라 이런 비율을 설정해놨거든요. 은행들은 안전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당을 충분히 많이 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안전자본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대적인 흐름과 그리고 정부 규제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앞으로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SK증권에서 5월 9일 날 이렇게 발간한 리포트가 있는데 요거 한번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면 지금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이랑 현금 배당, 그러니까 총 주주 환원율을 보시면 KB금융 올해 예상되는 게 40%입니다. 작년도에는 37.5%였어요. 그리고 신한지주도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조금 늘어나죠. 원래 과거에는 얘네들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조차를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당도 잘 주고 있죠. 이 정도면. 그리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있고 배당은 당연해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2023년도 그 전에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당 주주 환원율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행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배당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도 이렇게 최근에는 주주 환원율을 20에서 30% 정도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은행이랑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이렇게 지방은행들도 좋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본 비율이 조금 좋은 KB금융이랑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얘네들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4대 은행지주의 총 주주 환원율을 보면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사실 2010년도 전에는 그렇게까지 막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때는 정부 차원에서 배당을 많이 확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총 주주 환원율이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 나면 코로나부터 이렇게 회복할 때 다시금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2023년도 이때부터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죠. 근데 그 전부터도 총 주주 환원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는 계속해서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ROE 대비해서 지금 PBR이 아직까지 낮습니다. 지금 뭐 저 PBR 관련돼서 밸류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PBR이 아직까지 지금 저 PBR에 그쳐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 PBR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 한 0.4배 정도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 차원에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안전 자본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젤 협약 그런 것 때문에 안전 자본 비율, 이거를 뭐 BIS 비율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자본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맞춰야 돼요. 보통은 정부 규제 차원에서 이 CET1 비율을 한 9%에서 10%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KB금융지주랑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들은 대부분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KB금융이랑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는 굉장히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근데 우리금융은 좀 떨어지고 지방은행들도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KB금융이랑 신한지주 얘네들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자본 비율 자체가 적정성 이상으로 나와야 얘네들이 뭐 배당을 많이 확대하든지 자사주 소각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충분히 그걸 하고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PL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충분히 떼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위험 자산 비율, 그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4대 금융지주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행들은 얘네들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차라리 조금은 위험한데 투자하려면 저는 신한지주, KB금융 얘네들은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SVB 은행이 국채를 투자했는데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국채에 대한 평가 손익이 많이 생기면서 평가에 대한 손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뭐 온라인 뱅크런 이런 것 때문에 파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보시면 대출 채권이 이렇게 대차세제표에서 가장 많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가 작년도 말쯤에 한 445조 원 정도의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어찌 보면 요거 때문에 과거 2010년도 코로나 전에는 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미국 은행들은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IB 뭐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채권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의 매출이 예대 마진에서 나옵니다. 어찌 보면 포트폴리오가 좀 한정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굉장히 요것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습니다. 보시면 매매금융 자산 요거 별로 없죠. 그리고 매도 가능 금융 자산,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 요거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상각 후 원가 측정 유가증권 요것도 별로 없습니다. 요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채권이나 주식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물론 규모는 크긴 해요. 거의 한 81조 정도 되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100조가 넘죠. 근데 대출 채권 대비해서는 이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경제가 조금 휘청휘청거리고 이럴 때는 대출 채권이 오히려 높다라는 점이 오히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랑 저축은행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대출 채권이 많거든요. 뭐 증권사나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는 해외 부동산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PF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최근에 연체율도 오르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상각률 그리고 뭐 충당금도 많이 쌓고 있죠. 근데 은행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4대 은행,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입니다. 대부분의 매출 채권이 선순위 채권 쪽으로 들어가 있고, 특히나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저 를 보더라도 확실히 익스포저가 크긴 해요. 절대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그룹 전체상 KB금융은 13조 원 있고, 신한지주도 한 9조 원 있고, 얘들 보면 좀 크죠. 근데 전체 PF 익스포저 자본 총계 대비해서는 한 23%, 16%, 19%밖에 안 되고, 자산 대비 비중 요거는 사실 부채를 포함했기 때문에 별로 안 되긴 한데, 뭐 별로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브릿지론 익스포저는 더욱더 작습니다. 한 2%, 3%, 10%밖에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진짜 시나리오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충당금을 30% 적립했을 때 얼마나 충당금을 쌓아야 되냐 봤을 때 4천억, 그리고 5천억, 8천억 요 정도이고, 만약에 이걸 75%로 확대하면 6천억, 그리고 7천억 요 정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요 충당금 적립을 했을 때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감소되냐 봤을 때는 KB금융이 10% 감소, 신한지주가 11% 감소, 하나금융이 24%, 우리금융이 5% 감소라고 해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지방은행들 대비해서는 KB금융, 신한지주 4대 은행들이 실적 감소폭이 적고, 그리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 충당금을 적립 안 하면 좋긴 한데, 적립을 하더라도 요 정도 감소면 확실히 증권사, 그리고 뭐 저축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 요런들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CET1 비율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보통주 자본 비율 나가는 거는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과거 2013년도 그때부터 CET1 비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때부터는 어찌 보면 돈을 많이 못 썼어요. 이거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전자본을 충분히 많이 확보했고, 비은행 포트폴리오도 충분히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이거는 2011년도 6월 25일 날 그때의 기사인데, 요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가 21년도 6월 말에 종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21년도 6월 말 종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전에는 은행이랑 은행 지주 자본 관리가 권고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때 보면 배당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를 실시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 그러니까 은행이 정부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가 어찌 보면 뭐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은행이 좀 위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게 아니더라도 은행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 너희들 뭐 배당을 많이 주지 마라,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죠. 이제는 배당을 많이 확보해라.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확보해라. 우리가 법인세를 낮춰줄게. 그리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저는 지금의 추세는 과거랑 대입했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과거 이것도 2011년도 2월 2일 날 기사예요. 그때도 보면 당국의 건정성 관리 대 업계 지나친 경영 간섭, 요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 규제 리스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센티멘탈적으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횡재세 이슈도 있고 예대금리 차도 낮춰야 된다, 대출금리 너무 높게 하고 예금금리는 너무 낮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출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는 올려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신규 예대금리 차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잔액 기준으로는 예대금리 차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아직 높기 때문이죠.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은행이 잔액 기준으로 예대금리 차를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화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화폐를 취급하는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은 2014년도부터 10년간 이익 차트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 저는 계속해서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연체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좀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절대적인 규모를 따져보면 아직까지 낮습니다. 요거는 2010년도부터 이 데이터인데, 요거는 2012년도부터 해서 10년간 데이터인데, 지금 보면 연체율이 올라오긴 왔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연체율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근데 절대적인 규모를 따졌을 때는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0.6%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4대 은행들은 더욱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은행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은행들이 최근에 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도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그것 때문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들은 저는 충분히 주주환원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원인은 최근에 정부 규제 그런 것들도 좀 감소하고 있고, 뭐 배당 분리 과세 그리고 법인세 감소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해서 바젤 협약 이런 것 때문에 CET1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못 썼다라 그런다면, 근데 지금까지 이제 M&A도 충분히 많이 했고, 그리고 안전자본도 충분히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CET1 비율도 뭐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 한 13% 맞춰놨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배당도 많이 줄 수가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